이게 대체 뭐죠? 왜 이렇게 거품이 심한 겁니까? 혹시 소변을 보실 때 물 위에 거품이 자욱한 것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물을 덜 마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물 내리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며 보내는 처절한 마지막 비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구에 거주하시던 72살 김철수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겨우 20%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김 어르신께서 이미 수년 전부터 소변 거품과 다리 부종 증상을 겪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짠 걸 먹어서 그런가 하며 무심코 넘겨버린 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된 겁니다. 그 순간의 작은 방심이 평생을 차가운 투석기에 의지해야 하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뻔했던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죠. 하지만 몸은 분명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소변 거품이나 부종을 겪고 계신다면 절대로 이 영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김 어르신을 투석의 문턱에서 구해낸 기적의 과일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환자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오랜 세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제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신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후에야 병원을 찾으신다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품류와 부종이라는 경고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지나쳐버리신 까닭입니다. 차가운 투석기에 팔을 내어주고 몇 시간이고 피를 걸러내야 하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결과가 이토록 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절망하긴 이릅니다. 우리의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지닌 장기입니다. 비록 기능이 저하되었더라도 지금부터 올바른 식습관으로 부담을 줄여준다면 잃었던 활력을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도 같은 회복의 첫 단추는 우리가 무심코 집어먹던 과일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것에서부터 채워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자리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정수기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자그마치 180리터의 혈액을 쉼없이 걸러내 필요한 영양과 수분은 재흡수하고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댁에 있는 정수기 필터도 오래 사용하면 누렇게 때가 끼고 변색되듯이 결국 막히고 말듯이 우리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 필터 역시 세월이 흐르면 낡고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심코 섭취하는 짠 음식의 소금, 달콤한 설탕, 습관처럼 먹는 진통제와 극심한 스트레스는 마치 거친 사포와 같이 신장의 여과막을 끊임없이 긁어대며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필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흠집이 나는 수준이겠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아예 꽉 막혀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 필터에 구멍이 생기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이 여과되지 못한 채 소변으로 그대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물을 내리기 전 잠시 지켜봤을 때 마치 맥주 거품처럼 겹겹이 쌓여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거품. 그건 절대 단순한 공기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영양분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장의 처절한 비명이자 필터가 찢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필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휘저으며 염증을 만들고 세포를 파괴하는데 그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제가 만났던 부산의 73박순자 어르신 사연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 배웠을 때 팔과 다리가 온통 긁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씻고 보습제도 듬뿍 바르는데 왜 온몸이 이토록 가렵고 따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긁어대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셨죠. 피부과를 몇 군데나 전전했지만 노인성 소양증이란 진단과 함께 연고만 처방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진짜 문제는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요독이라는 독소가 혈액을 가득 채운 겁니다. 신장이 망가지니 피가 오염되고 그 오염된 피가 피부를 자극해 끔찍한 가려움증을 일으킨 것이죠. 박 어르신은 그제야 아차하며 무릎을 치셨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눈꺼풀, 저녁까지 선명했던 양말 자국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어떠한 통증 신호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거품료, 부종, 가려움증 같은 사소해 보이는 변화로 필사적인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끝내 외면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투석 기계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찢어지고 막힌 필터일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면 놀랍게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 천연 항산화제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과일은 망가진 신장 필터를 청소하고 복원하는 최고의 해결사가 되어줄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신장이 이 지경인데 약으로는 안 되나요? 좋은 영양제라도 제발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물론 현대의학으로 개발된 약물의 도움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 곁을 지키며 확신하게 된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망가진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굳어가는 필터를 회복시키는 힘은 약국이 아닌 바로 우리 매일의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활성산소라는 녀석으로 끊임없이 세포를 공격해 염증과 녹을 만듭니다. 마치 쇠붙이가 비에 노출되어 붉게 녹슬고 부서져 내리듯이 우리 신장 역시 산화되어 서서히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녹을 제거하고 신장을 보호할 유일한 방패가 바로 과일 속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68세 이영자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았을 때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무려 2.3까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정상 범위인 1.0을 아득히 넘은 수치로 당장 투석을 고려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었죠. 어르신은 진료실 의자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평생 이 기계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까? 라며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처방한 3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마지막 희망이란 심정으로 제 처방을 따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석 달 후 저는 그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무려 1.4까지 떨어져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겁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남편과 마주 앉아 내일 병원 갈 걱정 없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선물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그렇다면 이영자 어르신의 신장을 벼랑 끝에서 구해낸 그 기적의 과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고작 사과라고 하시며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 전문의인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신장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세정제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식이 섬유가 아주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혈관, 속을 떠다니는 해로운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자석처럼 흡착해 몸 밖으로 빼내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기름때로 끈적이는 접시를 깨끗이 닦아내는 강력한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사과 속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이는 고혈압으로 신장 사구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방어작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 최동욱님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욱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침 소변을 보면 변기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품으로 가득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최동욱님께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반드시 껍질째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 펙틴과 항산화 물질 퀘르세틴은 대부분이 바로 그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동욱님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껍질째 씻은 사과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극적으로 감소했고 무엇보다 소변의 거품이 확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최동욱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원장님, 이제 아침 화장실이 두렵지 않습니다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중의 사과 주스는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스에는 액상과당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혈당을 폭발시키고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구하는 과일은 신장 혈관을 지키는 보라색 방패,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활성산소가 신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보랏빛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성분은 신장 혈관에 붙은 염증 덩어리를 떼어내고 혈관벽을 강화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신장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면 죽어가던 이것이 바로 신장세포가 다시 숨쉬고 영양을 공급받아 살아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67 세정욱수님의 사례입니다. 정님은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 후 다리가 퉁퉁 붓는 부종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신발이 맞지 않을 만큼 발이 부어서 외출은 엄두도 못 내셨습니다. 저는 정님께 하루 블루베리 20알에서 30알을 꾸준히 섭취하시라 권고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과 팩틴이 독소를 흡착하고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복구하니 이 둘은 환상의 조합인 셈입니다. 정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소화에 좋은 오트밀 우유를 넣은 주스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 정님은 제게 얇아진 발목을 보여주며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녁 산책도 나갑니다. 붓기가 싹 빠져서 정말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도 좋지만 냉동 시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욱 농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철이 아닐 땐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일은 제가 신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 단언하는 배입니다. 한국인들은 배를 소화제나 기관지에 좋은 과일로만 알지만 사실 배야말로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독소를 씻어내는 최강의 천연 이뇨제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85% 이상이며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소르비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무르게 하고 소변 배출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요산이 쌓여 통풍 같은 끔찍한 질병을 유발하는데 배는 이 요산을 몸 밖으로 씻어내는 탁월한 효능을 지녔습니다. 74 세 한상우님은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요산 수치가 치솟아 극심한 발가락 통증으로 걷기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그때뿐이고 신장 수치가 두려워 진통제도 마음대로 못 쓰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저는 한님께 저녁 식사 후 배를 드시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배는 성질이 차가우므로 그냥 드시기보다 따뜻한 차로 만들어 드실 것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배를 얇게 썰어 냄비에 담고 몸을 데우는 생강 한 쪽과 함께 10분간 끓인 배생강차. 이것이 신장순환을 돕고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비법입니다. 한님께서는 매일 저녁이 따뜻한 배차를 한 잔씩 드셨고 3주 만에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야간요 증상마저 사라져 숙면을 취하게 되신 겁니다. 한님은 제 손을 잡고 선생님, 배 하나가 이리 큰 약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라며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배는 결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버리는 강력한 물줄기처럼 여러분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고 활력을 불어넣을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트로 가셔서 이 세 가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병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릴 최강의 무기 세 가지 과일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든든한 수호천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기적의 과일을 매일 챙겨 먹는다 해도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멍이 뚫린 독에 제 아무리 맑은 물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장을 정말로 지키고 싶으시다면
좋은 걸 더하기보다 나쁜 걸 빼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고하는 이 5가지 죽음의 습관, 당장 끊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당장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은 사실상 소금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짭짤한 김치와 얼큰한 국물, 그리고 입맛을 당기는 젓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밥도둑이라 부르며 즐기지만 실상은 신장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도둑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혈관에 흡수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혈액량이 급증하고 혈압이 폭등하게 됩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높은 압력이 여과장치를 짓눌러 파괴하는 겁니다. 제가 돌보던 한 환자분은 국물 없이는 식사를 못하는 분이셨죠. 신장 수치가 이미 위험 수준이었지만 식습관은 고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십시오. 젓가락으로만 식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소한 변화 하나만으로 불과 2달 뒤 그분의 혈압은 정상 수치를 되찾았고 소변 거품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습관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장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진통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며 머리도 지끈거리기 마련이죠.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진통제를 마치 영양제처럼 가방에 넣고 다니시며 수시로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강제로 막아 신장세포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끔찍한 약입니다. 그 통증을 잠재우려다 당신의 신장을 영원히 잠재워버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면 진통제에 손대기 전에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독한 약보다 주인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훨씬 더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단백질 섭취 방식입니다. 기력이 부족하다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굽고 사골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분에겐 훌륭한 영양식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께 붉은 고기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될 때 요독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독소를 거르지 못해 피가 오염되고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믹서기에 단단한 얼음을 계속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약하시다면 붉은 고기 대신 두부, 생선, 달걀 같은 하얀 단백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섭취하는 양 또한 중요합니다. 배불리 드시는 게 아니라 자기 체중일 킬로그램당 0.8g 정도로 소식하는 것이 신장을 쉬게 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술과 담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말할 필요 없는 백해무익한 습관이죠.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좁혀 콩팥을 딱딱하게 만들고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몸의 수분을 빼앗아 독소를 더욱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어떤 환자분은 제게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저녁 소주 딱 한 잔만 합니다. 과음도 절대 안 해요. 하지만 그 하루 한 잔이 3년간 쌓이자 신장 기능이 30%나 망가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당신의 새로운 버스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물을 잘못 마시는 그릇된 습관입니다. 신장에 좋다고 물을 한 번에 들이붓거나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물을 피하는 분들 모두 극히 위험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들이키면 혈액이 희석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신장에는 그야말로 홍수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콩팥은 바싹 말라붙고 독소는 그대로 쌓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루 종이컵 6잔에서 8잔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나누어 드십시오. 단, 잠들기 직전에는 입만 적실 정도로 소량만 드셔야 밤새 신장도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만 고치신다면 평생 투석실 문턱을 넘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쁜 습관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신장에 생명을 불어넣을 작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 2가지를 채울 차례입니다. 대단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약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물 마시기와 아침 소변 확인, 이 2가지입니다. 너무 시시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신장 수명을 무려 10년 이상 늘려줄 겁니다. 우선 물 마시는 법부터 다시 바로잡아 봅시다. 앞서 물을 한 번에 들이켜지 말라고 경고했었죠?
그렇다면 대체 언제, 어떻게 마셔야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뜬 바로 그 직후입니다. 밤사이 우리는 수면 중 호흡과 땀으로 엄청난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혈액은 걸쭉해져 있고 신장은 사막처럼 말라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때 찬물이 아닌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잠든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생명의 모닝콜입니다.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량이 자연스레 늘어나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텀블러를 곁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꿀꺽꿀꺽이 아닌 홀짝홀짝 입을 축이듯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물 섭취량을 반드시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다량의 물은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신장이 쉴 시간을 무참히 빼앗는 행위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입이 마르지 않을 만큼만 가볍게 입술을 축여주십시오. 두 번째 습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내 몸이 보내는 성적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바로 소변의 색과 거품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볼일만 보고 무심코 물을 내리지만 아침 첫 소변이야말로 밤새 신장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소변색이 맥주처럼 진하고 악취가 난다면 수분 부족 혹은 몸에 독소가 가득 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반대로 물처럼 너무 투명하다면 오히려 물을 과하게 섭취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색은 옅은 지푸라기 색입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거품입니다. 물을 내리기 전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촘촘하고 두껍게 일고 수분이 진화도 꺼지지 않는다면 신장 필터가 손상됐다는 치명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신장병이 악화되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을 단순 배설 공간이 아닌 내 건강을 매일 점검하는 주치의의 진료실이라 여기십시오. 이 두 가지 작은 습관이 매일 쌓여 여러분의 콩팥을 강철과 같이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음식부터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그리고 매일 실천할 생명의 루틴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6가지 질문에 귀 기울여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절대 빼놓지 않고 여쭙는 질문들입니다. 첫째, 소변에 비누를 푼 듯 거품이 많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나 얼굴이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깊게 남지는 않습니까? 셋째, 밤새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까? 넷째,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십니까? 다섯째, 머리가 아프거나 뼈마디가 쑤실 때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찾으십니까? 여섯째, 평소 국물 요리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즐기고 붉은 고기를 자주 찾으십니까? 자, 이 6가지 질문 중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만약 2가지 이상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단 한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까운 병원을 찾아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병원 가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신장 검사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어떤 복잡한 기계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간단한 혈액과 소변 검사만으로 내 소중한 신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기능 수치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설은 40년을 건강히 두 발로 걸을지 혹은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병상에 누워 투석에 의지할지를 가릅니다.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도 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쳤던 것은 그저 검사 한 번만 더 일찍 받아볼 걸 하며 뒤늦게 회한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 절박한 위험 신호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사과, 블루베리, 배와 더불어 독처럼 피해야 할 습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이 내용들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투석실에서 배웠던 76해를 살아오신 송기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송 어르신은 차가운 투석기에 의지한 채 제 손을 붙잡고 통 안에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사실을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의사 선생님 경고를 듣고 짠 음식만 줄였어도 제 인생이 이렇게 기계에 묶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가슴에 다시 한번 굳게 새겼습니다. 더는 몰라서 신장을 잃고 평생을 후회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송 어르신께서 그토록 되돌리고 싶어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값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국물을 반만 남기는 작은 용기, 내일 아침 사과 하나를 깎는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지극히 작은 정성 하나하나에 신장은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둘도 없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무심코 건넨 이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을 평생의 투석 고통에서 구원하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오늘부터 내 몸을 지키고 신장을 살리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다짐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차가운 병원 침상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